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부품은 동일한 가격대에 다른 브랜드보다 경쟁력이 있고 성능이 높은지에 대한 확신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이 선택한 카오디오 샵이 가장 최선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튜닝의 방향성을 알려드리면서 순정 시스템을 분석한 것입니다. 알면 알수록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카오디오입니다. 왜냐? 모르면 모른 대로 내가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아니 어디 영상에서 봤더니 뭐 트위터는 세워야 된다고 그러지, 우퍼도 뭐 예를 들면 묵직한 저음을 하려고 하면 박스 우퍼를 달아야 된다고 그러지, 고출력 앰프도 구동해야 된다고 그러지, DSP는 또 써야 된다고 그러지. 알면 알수록 여러분은 돈을 많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가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알면 알수록 돈을 많이 쓸 거냐, 거기에서 내 형편에 맞게 적절한 것을 취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튜닝 전에 알아야 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이미 알고 계시는 분도 많이 있으시겠죠. 하지만 또 카오디오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모르시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소리는 크게 얘기하면 우리가 선명하다, 명료도가 높다, 뭐 소리가 좋다, 뭐 다양한 소리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표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해줘야 튜닝을 하는 사람이 어떤 말인지를 이해를 하고 그 고객의 니즈를 튜닝에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선명하다라는 것과 명료도가 높다라는 것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먼저 명료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소리가 명료하다, 또렷하다라는 것은 겹쳐서 들리지 않고 하나의 스피커에서 나는 것처럼 들린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이중 삼중으로 내 귀에 들리지 않고 하나로 들린다, 그러면 명료도가 높은 거죠. 혼자서 얘기하니까요. 근데 합창단이 노래 부르면 당연히 명료도는 낮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합창단의 화음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그 명료도가 낮아도 소리가 좋다고 느끼겠죠. 자, 그래서 받아들이는 고객의 성향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다르고, 어떤 음악을 들을 것인가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면 공연장에서 라이브 음악을 하는 그런 성향의 오너라면은 굳이 명료도를 따질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런데 녹음실에서 명확하게 반사파가 없는 그런 사운드를 즐기는 사람이라면 명료도가 높아야 됩니다. 왜? 배음이 없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운드가 전혀 나오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료도라는 것은 이중 삼중으로 들리지 않는다. 근데 이중 삼중이란 말이 시간을 한참 많이 둔 이중 삼중이 아니고, 짧은 시간에도 이중 삼중 사중 이렇게 막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반사파가 날라와서 그렇게 들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은 이제 못 느끼는 거죠. 명확하게 이게 이중 삼중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소리가 명료하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스피커에서 나는 것처럼 들릴 때가 명료도가 높은 것입니다. 당연히 스테레오로 녹음된 것이 하나로 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별개입니다. 그래서 명료도가 높다라는 것은 이제 스피커 하나에서 소리가 나는 것처럼 들린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선명도가 높다라는 것은 소리가 선명하다 아니다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것을 내포합니다. 즉 중저음이 낮으면은 소리가 더 선명하게 느껴지고 고음이 많아서 또 중저음이 보통인데 중고음이 높아서 고음이 많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명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이 선명하다고 느끼고 하는 것은 스피커의 성능에서 좌우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중저음과 고음의 레벨, 특정 주파수의 레벨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선명도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선명도와 명료도는
스피커가 교체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적절한 레벨로 어떻게 조율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음상과 스테레오의 음장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음상이라는 것은 보컬의 사운드가 내가 눈을 감고 들었을 때 어디에서 들리느냐. 예를 들면 운전석에서 들었을 때 이쪽에서 들리는 것인지, 내 정면에서 들리는 것인지, 1시 방향에서 들리는 것인지, 뭐 3시 방향에서 들리는지, 4시 방향에서 들리는지, 이런 목소리가 어디에 상이 맺혀 있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운전석에서 앉았을 때는 음상이 제대로 만들어진 경우는 1시 방향에서 1시나 뭐 그 정도에서 맺혀져 있고, 그 다음에 이 음상이 대시보드 위에 깔려 있을 거냐 약간 위에 있을 거냐라는 것은 튜닝 과정에서 설정이 됩니다. 그것도 역시 어느 게 소리가 좋을 거냐라는 것은 사람마다 느끼는 것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대시보드와 룸미러의 중간 정도의 음상이 맺혀져 있으면 소리가 좋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옳은 진리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 사람마다 듣는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스테레오의 음장감. 스테레오의 음장감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노와 스테레오와 서라운드에 대해서 아마 알고 계시죠. 자, 모노라는 것은 스피커가 아무리 여러 개여도 시간차가 없고 하나의 스피커처럼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노는 소리가 싱겁습니다. 좀 단순하죠. 그래서 나온 게 스테레오입니다. 왜? 스테레오는 왼쪽과 오른쪽에 입체감 있게 왼쪽에서 악기만 녹음된 악기 소리도 나오고, 때로는 오른쪽에서 악기 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이게 양쪽에서 소리가 나왔다 안 나왔다 하면서 내가 입체 현장감을 느끼게 만든 것이 스테레오입니다. 그런데 목소리는 스테레오로 만들지 않습니다. 악기 소리만 스테레오로 만듭니다. 그래서 목소리는 항상 같은 위치에 있고, 이 악기 소리가 좌우에서 나와줬을 때, 그것은 스테레오로 녹음이 되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스테레오로 녹음되지 않았는데 이게 왜 스테레오 같이 안 나옵니까? 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스테레오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노래의 편곡, 녹음, 이것이 전제된 노래여야만이 스테레오 효과가 튜닝을 제대로 해주면은 그게 다시 내가 들을 때 구현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스테레오 음장감과 음상을 제대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센터 스피커와 트위터, 그 다음에 DSP를 가지고 잘 조율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출력과 밸런스는 어떻게 되느냐? 자, 여러분들은 카오디오를 튜닝을 할 때 출력이 높다, 낮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출력이 낮은 것은 볼륨을 많이 올려야 소리가 커지기 때문에 출력이 낮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금방 했던 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볼륨 예를 들어서 45까지 있는데 볼륨 10이었는데 소리가 다 커졌어요. 자, 이것은 나쁜 튜닝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왜? 10에서 다 커졌다는 얘기는 한 칸 올릴 때마다 이 간격이 너무 크다는 의미입니다. 45가 있으면 40까지 올려도 찌그러지지 않아야 됩니다. 왜? 녹음 레벨이 낮은 것들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뒤에 5에서 10 정도는 남겨둬야 됩니다. 그래야, 그렇게 되면 작은 음부터 세밀하게 내가 조절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0에서 다 찌그러지는 소리가 나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스피커를 빨리 망가뜨리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스피커 망가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작은 볼륨에서 크게 나오는 것을 좋아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출력이 높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이 볼륨 숫자의 크기와 상관없이 소리가 어느 정도의 음압으로 올릴 때 찌그러지느냐, 적당한 이렇게 제가 지금 얘기하는 낮은 음으로 올려서 했는데 여기서 찌그러지는 소리가 난다 그러면 이건 출력이 낮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소리가 찌그러지지 않는다 그럼 얘는
출력이 높은 것입니다. 이 볼륨 숫자하고 상관이 없이. 출력이 높다라는 것은 찌그러지는 포인트를 높은 음량에서 찌그러지게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밸런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스피커마다의 레벨, 어떤 스피커에서 어느 정도의 레벨로 어떤 음역대, 어떤 주파수 대역을 출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적절하게 만들어 줘야 사운드가 듣기 좋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카오디오는 제가 밸런스다라고 매번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 밸런스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저음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저음을 만드는 방법은 우퍼를 달지 않고도 여러분들 저음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왜? 앞 도어의 울림통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앞 도어와 뒷 도어의 적절한 공진, 같은 시간에 내 귀에 도달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울림통에 맞는 출력으로 스피커를 구동을 해주면은 저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퍼를 달지 않아도 고출력 앰프와 스피커를 장착하고 방음을 제대로 해주면 어느 정도의 저음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렉스턴 스포츠 같은 경우에 도어의 울림통이 너무 커서 이 도어에 8인치 정도는 장착을 해야 울림통하고 거의 맞는, 8인치도 작은 겁니다. 이 도어 울림통 크기로 따지면. 그래서 파워 앰프만 가지고 어느 정도 저음 만드는 것은 약간 부족한 면은 있지만, 그래도 우퍼를 설치하기 싫거나 그 다음에 박스 우퍼 장착하기 싫으신 분은 앰프만 장착을 해도 당연히 뭐 스피커에 교체하고 방음해야 되겠죠. 어느 정도 저음은 얻을 수 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시트 우퍼를 장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뒷시트 하단이나 뒷시트 뒤쪽에, 시트 뒤쪽에 시트 우퍼를 장착해서 저음을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마지막 방법은 고출력 박스 우퍼로 뒷시트 하단에 넣어서 묵직한 저음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고음 음질은 트위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순정형으로 장착할 것이냐, 체인버로 타입으로 할 거냐, 그 다음에 패시브를 장착해서 순정처럼 이렇게 원채널로 할 것이냐, 아까 설명드린, 이전에 설명드린 투채널, 트위터 따로 미드 우퍼 따로 하는 투채널로 해서 바이앰프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고음 음질이 달라집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는 바로 가격 때문입니다. 자, 가격을 결정하는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제가 아까 알면 알수록 돈이 많이 든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튜닝 전에 알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에다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할게요. DSP로는 어떤 박스 우퍼도 구동할 수 있을 정도의 출력을 내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박스 우퍼를 구동하려면 반드시 고출력의 파워 앰프가 별도로 필요하다. 그 얘기를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자, 가격을 결정하는 포인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나눠보면 센터 스피커를 추가할 경우에, 이것은 센터 스피커도 추가가 되지만 센터 스피커를 위해서 앰프도 채널이 추가가 돼야 됩니다. 앰프의 채널 수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센터 스피커를 추가한다는 것은 앰프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많은 가격 상승 요건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트위터를 바이앰프 한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좌우 2채널, 그 다음에 뒤에까지 하면 4채널이면 되는데 트위터를 바이앰프 하면 6채널짜리, 그 다음에 센터까지 한다면 7채널짜리 앰프가 들어가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이앰프 한다는 것은 앰프 채널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비용이 올라간다. 그 다음에 박스 우퍼를 장착한다는 것은 고출력 앰프가 필요하고 서브 우퍼가 필요하기 때문에 역시 가격이 올라간다. 그 다음에 앞도어, 가장 중요한, 카오디오 튜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도어 스피커입니다. 이 앞도어 스피커를 어떤 스피커를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역시 가격이 달라진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이전 영상에서 얘기했다시피 A 브랜드와 B 브랜드의 스피커 가격이 다르면 B 브랜드가 200이고 A 브랜드가 100만원이라고 할 때 B 브랜드의 200만원짜리가 A 브랜드의 100만원짜리보다 소리가 좋을 거냐?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스피커를 선택할 때는 브랜드가 가장 중요하다. 다섯 번째는
앰프를 구동하는 방법에 있어서 C2 우퍼를 쓸 거냐, 파워 앰프를 쓸 거냐, DSP를 쓸 거냐. 당연히 우측으로 갈수록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센터 스피커를 추가한다는 것은 가격 상승. 그 다음에 트위터를 바이앰프 한다는 것도 역시 가격 상승. 그 다음에 박스 우퍼를 든다는 것은 별도의 고출력 앰프가 필요하기 때문에 역시 가격이 상승하고, 앞 도어 스피커를 어느 정도 레벨로 할 건지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진다. 자, 이렇게 가격을 결정하는 포인트를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시스템에 적용되는 부품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센터 스피커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없던 센터 스피커를 이 자리에 장착을 할 건데, 사용 가능한 스피커는 여기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가 굳이 형명까지 알려드리지 않아도 이 우측으로 갈수록 가격은 높아지고 그만큼 섬세한 복화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센터 스피커는 물론 이 ES100K가 제일 좌측에 있지만 이보다 더 낮은 것도 센터 스피커의 역할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여기에 올려드린 리스트는 중상급 위주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센터 스피커는 3인치를 달 것이냐 4인치를 달 것이냐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당연히 사이즈가 크면 조금 더 부드러운 소리가 나는 것은 맞지만, 또 스피커 자체의 성능도 있기 때문에 사이즈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3인치나 3.5인치나 4인치나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 도어 스피커입니다. 앞 도어 스피커에 사용 가능한 스피커들은 지금 여기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포칼 PS165FE나 FXE는 저음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이제 중급 정도 스피커가 되겠고, 2로 올라갈수록 가격도 올라가지만 성능도 역시 따라서 올라갑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스피커는 이렇게 풀 라인업을 갖추고 있는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스피커의 수준이 어느 정도다 라는 것을 알고, 또 다음에 선택할 때 이보다 더 나은 성능 또는 얘보다는 약간 낮아도 나는 상관이 없다라는 이 기준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피커의 성능이 가격에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 그런데 한 회사의 브랜드는 가격에 비례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달라지면 가격에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서브우퍼입니다. 서브우퍼는 여러분들이 저음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음을 얼마나 힘있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출력을 높게 할 건지 낮게 할 건지, 또는 우퍼의 크기를 크게 할 건지가 결정이 되는데, 이 렉선 스포츠나 칸의 경우에는 뒤 시트 하단에 우퍼가 들어가기 때문에 슬림형뿐이 장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앞뒤 사이즈에 한계가 있어서 10인치가 최대입니다. 그래서 10인치의 슬림형 우퍼는 포칼의 P25FSE 그 다음에 5000R 앰프를 같이 적용해서 만들 수 있는 패키지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출력 앰프와 슬림형 10인치 우퍼 패키지를 구성하기에는 가격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할 때, 또는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큰 파워풀한 저음이 필요 없다고 할 때는 역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C2 우퍼입니다. C2 우퍼는 두 종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슬림 우퍼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것도 슬림 우퍼 단품만 있는 제품이 있고 2채널 앰프가 추가되어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물론 이 원조는 헤르만이 제가 설계한 제품이 원조입니다. 시중에 여러분들이 가성비 높게 저음을 만들고 출력을 올리려고 할 때는 바로 여기에 있는 헤르만 550 센터입니다. 이 헤르만 550 센터는 출력은 4채널 그 다음에 40W의 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출력이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센터 스피커 생성하고 자체적으로 우퍼가 동작하고 출력이 낮은 뒷도어에 스피커 출력을 올려서 공진을 제대로 시켜주기 때문에 가성비로는 따라올 제품이 없는 시트 우퍼입니다. 시트 우퍼 장착 위치는 여기와 같이 시트 하단에 장착하거나 뒷시트의 뒤쪽에 장착하는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하겠습니다. 시트 우퍼인데 여기에 있는 헤드만 550 센터로는 출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앞 도어 스피커의 울림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힘있는 앰프로 구동을 해줘야 저음이 훨씬 더 많이 생성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헤드만 550 마스터는 65W의 6채널 앰프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당연하게 앞 뒷도어 4채널과 자체적인 우퍼, 그 다음에 센터 스피커까지 생성할 수 있는 시트 우퍼의 형식을 빌었지만 실제로는 일반 앰프의 고출력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앰프이기 때문에 전력도 저전력으로 구동이 가능합니다. 물론 가성비가 굉장히 높은 게 장점입니다. 센터 스피커를 적용하는 부품도 알아봤고, 그 다음에 앞 도어 스피커도 알아봤고, 우퍼를 시트 우퍼를 쓸 건지 아니면 고출력의 슬림형 300W 10인치 우퍼를 쓸 건지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 시스템을 결정하고 사운드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 보시는 것은 7채널로 DSP를 구동했을 때, 자, 7채널이라는 것은 이렇게 구동이 됩니다. 앞, 뒷 도어, 그 다음에 센터 스피커, 트위터도 바이앰프로 별도로 구동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채널이 7개가 필요한데 사용할 수 있는 DSP가 약 4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DSP를 장착할 때 통상적으로 한두 가지만 아마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카우디오 샵 입장에서는 가격이 높은 것을 팔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적절한 수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앞 도어 스피커의 레벨, 센터 스피커의 레벨에 따라서 선택하는 기준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출력에 따라서 선택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스피커의 성능은 높은데 DSP의 성능이 낮으면 안 됩니다. 또 거꾸로 DSP의 성능은 높은데 스피커의 성능을 낮은 것을 사용하면 서로 밸런스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스피커의 레벨과 어느 정도의 DSP를 선택할 것이냐, 이것은 여러분들의 지갑 사정에 비례해서 서로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일단 스피커의 종류에 상관없이, 왜냐하면 어차피 DSP를 쓸 정도라면 스피커는 중급 이상을 쓰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면 7채널을 만드는 방법은 5채널 플러스 2채널 앰프를 해서 7채널을 만들면 매치의 M5.4 DSP와 비드 2채널을 하면 출력은 5채널에 60W 450일 경우에, 그 다음에 90W 2채널의 조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가격을 가장 낮은 것으로 7채널을 만들 수 있고 성능도 괜찮은 최상의 조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이렇게 두 개 쓰는 것은 귀찮다, 그 다음에 출력도 다 고르게 높게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매치업 7 DSP가 유효합니다. 그런데 매치업 7 DSP는 중급 출력 정도, 지금 65W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급 출력이고, 자, 얘하고 비슷한 제품이 매치업 8 DSP입니다. 이 매치업 8 DSP는 가상 채널까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출력은 이 위에 있는 업7 DSP와 동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매치업 8이 더 신형이라는 뜻이죠. 물론 가격이 이 업7보다는 약간 높습니다. 그리고 고음질의 고출력인 제품은 헬릭스의 V8 DSP입니다. 물론 이 헬릭스의 V8 DSP를 쓸 정도 되면
이 앞 도어 스피커가 유토피아 정도 적용되는 게 서로 밸런스가 맞다고 보겠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것은 서브우퍼를 장착하는 경우입니다. 자, 서브우퍼를 장착하는 경우에 여러분들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DSP 단품으로는 서브우퍼를 구동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DSP까지 내장되면서 서브우퍼를 구동하는 300W 이상의 고출력의 DSP 앰프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DSP 단품 플러스 모노 앰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가격이 너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설명드린 것은 이 모노 앰프 타입이 하나 있는데, 기본적으로 DSP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조합형으로 라인아웃 출력이 여러 개가 있어서 조합형으로 앰프를 이렇게 갖다 붙이면 가격은 낮아지고 출력은 높아지는 그런 패키지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지금부터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좌측의 그림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서브우퍼를 빼면은 센터와 트위터 바이앰프, 미드, 뒷도어, 그 다음에 우퍼까지 하면은 7 플러스 1 채널의 서브우퍼, 결국에 8채널의 DSP의 채널 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앰프도 역시 8채널이 필요한데 고출력이 1채널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합형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구성을 해보면은 M5.4 플러스 4채널 앰프를 하면 M5.4 자체가 5채널이 나오고 4채널이 2채널을 구동을 하면 7채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의 채널 가지고 브릿지를 걸면 300W가 나오는 시스템이 가능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가격이 낮은 상태의 DSP 조합입니다. 자, 두 번째는 헬릭스 제품으로 성능이 약간 더 높고 출력도 높은데 M4 DSP 플러스 5채널 앰프의 구성입니다. 이렇게 되면 7채널에 100W가 나오고 300W의 1채널이 생겨서 서브우퍼를 구동할 수가 있고,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헬릭스의 M6 DSP, 이건 이제 6채널이죠. 플러스 4채널 앰프를 하면은 역시 비슷한 출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 여러분들이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매치업할 DSP 플러스 모노 앰프 형식으로 하면은 물론 출력은 300W가 아니지만 사옴일 때 210W를 끄집어낼 수 있는 소형으로 된 제품을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헬릭스 V8에다가 2채널 램프, 그 다음 210W 이게 가능하고, 또 모노 앰프를 여기다 갖다 붙인다면 300W짜리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브우퍼 플러스 DSP일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이 중에서 조합을 찾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합리적이다 라고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렉스턴 스포츠와 칸의 카오디오 튜닝의 이제 마지막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을 가장 싸게 여러분들이 저음과 출력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은 바로 이 시스템입니다. 자, 나는 정말 돈 들이기는 싫지만 순정 사운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출력도 올리고 적당한 저음과 좀 선명해졌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여기 보이는 이 패키지가 가능합니다. 자, 여기에서 특이한 부분은 시트 우퍼가 40W, 그 다음에 서브 우퍼는 시트 우퍼에 내장된 우퍼는 60W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봐야 되는 부분이 앞 도어 스피커가 포칼 165 AS인데 AS 수준이 중급보다는 약간 낮습니다. 그래서 수준이 너무 낮으니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트위터만, TKM 트위터를 넣어서 가격을 좀 낮춘 상태로 성능을 올리는 그런 합리적인 패키지를 만들어 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550 센터를 통해서 장착된 시스템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헤드만 550 마스터로 교체해서 소리를 바로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550 센터와 550 마스터의 배선이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품을 비교해서 들어서 선택할 수도 있다.
자, 헤드만 550 마스터의 특징은 모든 스피커를 60W 이상의 고출력으로 증폭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타격감 있는 중저음과 그 다음에 서브우퍼의 효과를 낮은 가격으로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여러분들이 DSP를 썼을 때 가장 낮은 가격으로 시스템을 꾸미면은 어떻게 꾸밀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시스템입니다. 자, 가격은 낮으면서도 DSP의 성능을 얻고 출력도 얻고 소리도 선명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이 세 가지에다가 C2우퍼 대신에 DSP만 낮은 가격의 시스템 패키지로 엮은 것입니다. 매치 M5.4 플러스 2채널 램프와 그 다음에 포칼 스피커, 헬릭스 4인치, 그 다음에 트위터만 포칼 TKM 트위터로 해서 패키지를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시켜 드리려는 것은 포칼 중급 스피커의 조합입니다. DSP를 쓰고 포칼 중급 스피커를 쓰는데 이 시스템은 저는 굉장히 이 가성비도 높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만 보완한다고 하면은 이 포칼 PS165FE의 트위터를 포칼 ES165K에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조금 전 화면에 나왔던 TKM 트위터로 업그레이드만 한다면은 굉장히 괜찮은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릴 것은 드디어 이제 중급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중급으로 올라가면 매첩 7 DSP의 포칼 ES165K의 앞도어 스피커, 그 다음에 바이앰프 똑같이 하고 센터 스피커는 포칼 ES100K 정도의 시스템 구성이면은 중급 사운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우퍼를 장착하고 싶다 그러면은 모노앰프와 서브우퍼를 그대로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 소개시켜 줬던 DSP 패키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DSP 단품으로 시스템을 이렇게 구성할 수가 있다라는 뜻이죠. 여섯 번째는 중성급 스피커와 중성급의 센터 스피커, 그 다음에 매치 M5.4, 그 다음에 4채널 램프, 그 다음에 서브우퍼, 박스형 서브우퍼까지 장착하는, 그러니까 풀 시스템을 구성하는 가장 가격이 낮은, 성능은 높고 가격은 좀 낮춘 시스템으로 만든다면 이런 패키지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제가 설명을 중간에 좀 누락시킨 것들이 있지만 DSP를 쓴다면 가능한 한 이런 식으로 바이앰프를 한 다음에 체인버 타입으로 대시보드 위에다가 트위터를 올려주는 게 올바른 튜닝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포칼 유토피아를 이용한 튜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리는 시스템은 서브우퍼와 그 다음에 헬릭스 DSP, 그 다음에 포칼 유토피아 센터 스피커까지 이렇게 풀 시스템을 꾸미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이 시스템이 아마 제대로 된 시스템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토피아 스피커를 쓰고 그 다음에 우퍼도 필요하고 그리고 DSP를 같이 쓰고 싶다면은 이런 정도 시스템을 꾸며보면 여러분들은 아마 들어보지 못했던 사운드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항상 설명드리지만 이 유토피아의 트위터는 여기에 있는 이 유토피아 트위터, 그 다음에 TBM 트위터, 뭐 40주년 트위터 이렇게 베릴리움 재질로 되어 있는 유토피아 시리즈의 트위터는 여러분들을 정말 소리의 감동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조율입니다.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스피커를 갖다 여러분들이 장착을 한다고 해도 말 그대로 카오디오샵에 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소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선택에는 그 결과가 예측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맨 처음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카오디오 튜닝이 불안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선뜻 선택을 못하고 많이 장착하는 곳, 이름이 알려진 제품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장착을 많이 했다고 하는 이런 카오디오 샵을 찾아가거나 부품을 선택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남들도 많이 하니까 나도 선택해도 문제가 없을 거야 라는 스스로의 위안을 찾으면서 그런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린 결론이 올바른 방법이냐 라고 저한테 묻는다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카오디오는 많이 장착한다, 많이 팔렸다고 해서 절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소리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바꿔줘도 고객은 소리 바뀌었다고 결제를 하고 갑니다. 자,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내가 실수해서 만들어줘도 고객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또는 소리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는데도 고객은 아이고 사장님 소리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고 결제를 해주고 간단 말이에요. 자, 이런 과정을 겪다 보면 사람이 저절로 나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리는 어떻게 해도 변하는 거야. 자, 그렇다면 마진이 많이 남는 것을 성능이 떨어져도 팔아도 상관이 없겠네 라는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샵들이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어차피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달라지기 때문에 내 양심을 약간만 팔면 훨씬 더 높은 마진을 챙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맨 처음 설명드린 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시스템을 구성하고 부품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조율을 하게 하는 이 과정이 충분하게 투명한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부품은 동일한 가격대에 다른 브랜드보다 경쟁력이 있고 성능이 높은지에 대한 확신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이 선택한 카오디오 샵이 가장 최선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품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소리를 만들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인지 역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하나를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은 굉장히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왜? 부품을 공부를 해야 되고 카오디오 샵을 공부를 해야 되고 저 카오디오 샵이 어떻게 튜닝을 하는지를 알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보다 보면 여러분은 한 가지 진실에 도달합니다. 뭐냐? 이게 다 부질없다 라는 것입니다. 왜?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가다 저한테 견적을 물으실 때 부품을 딱딱딱딱 세팅해 가지고 이렇게 쓰고 싶은데 얼마예요? 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많이 안타깝죠. 그 부품이 고객이 원하는 소리를 만들 수 있는 최적인지는 모른다라는 것이죠. 왜? 고객의 수준을 모르니까. 그런데 본인은 남들이 이거 좋다고 하니까 이거, 또 뭐 센터 스피커는 이거 좋다고 하니까 이거, DSP는 얘가 남들도 많이 쓰니까 이거. 자, 이렇게 하면 견적 얼마예요? 라는 것은 물어봤자 의미 없습니다. 왜? 대한민국의 어떤 카오디오 샵에 물어도 거의 비슷한 가격이 나오고 거기에서 20, 30만 원 쌀 수는 있지만 그건 제가 아무 의미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조율에 따라서 이 들였던 돈이 빵원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실 때 이 영상을 참고를 해서 다른 카오디오 샵들은 어떤 식으로 시스템을 꾸미고 분석을 하고 부품을 선정하고 왜 바이앰프를 하고 트위터를 세우고 또 DSP를 꾸미는 데 있어서 왜 저런 조합으로 합리적으로 꾸몄는지, 또 그리고 조율은 어떻게 할 건지, 장착은 볼 필요 없습니다. 장착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을 꾸미는 과정을 제대로 수행하는 카오디오 샵을 찾는 것, 그게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오늘 또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좋아요, 구독을 안 누르셨다면 지금 누르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